이제는요, 저희가 사건의 이름의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요, 가해자 조재범 이름으로 이 사건을 명명하겠습니다. 조재범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빙상계 스타인 심석희 선수가 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이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온 건데요. 그 사이에 이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장면은 목격했다는 진술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준형 젊은 빙상연대 대표가 한 매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심석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이 어제 한 기자회견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빙상연대 여준형 대표가 이 인터뷰에서 조재범 사건 외에 추가 피해자 5명에서 6명이 더 있고 가해자 또한 2명 이상이 더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먼저 관련해서 어제 그 기자회견 당시 모습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있고 어린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선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또 피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선수들은 그냥 일반 선수들이거든요. 그 5-6명이 다 조재범 코치는 아니고 다른 코치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추가 피해자, 지금 이 추가 피해라는 게 일단은 폭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지금 성폭행 관련해서 지금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 코치가 조재범 전 코치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 코치가 2명이 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충격입니다, 이게 진짜. 2명도 아니고 2명 이상 더 있다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밝힌 거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 5-6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가해자, 코치인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인원수가 2명 정도에서 머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계속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빙상연대 측에서 사실은 심 선수가 요번에 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쪽 세계에서 이 문제가 이미 부각이 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치가 2명 이상 있고 피해자가 5-6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심 선수가 피해당한 사실을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아마 인원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준형, 조금 전에 인터뷰 보셨던 여준형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는요, 이 여 대표 자신도 한때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어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계, 어디 빙상계 일부겠습니까? 차제에 이 체육계 전반까지 확대해야 될 텐데, 조사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동철 교수님, 여준형 전 코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장면을 내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라커룸에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하. 자, 이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재범 전 코치 변호인은 뭐라 그랬냐면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빙상장 라커룸에서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준형 전 코치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실 폭행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이제 보여지는 곳에서 이렇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속적이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눈에 띄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폭행 플러스 지금 이제 성폭행까지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폭행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정점을 찍는 아주 나쁜 범죄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성폭행 관련해서요,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 심석희 선수가요. 이 고백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정밀 조사,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 넉 대를 압수했대요. 이 휴대전화에 뭐가 들어있는가 핵심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사실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CCTV가 만약에 찍혔으면 다 밝혀지겠지만 누가 CCTV 있는 데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 라커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정황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바로 문자 메시지 같은 아하. 거, SNS. 네. 그 성폭행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만약에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강압적인 메시지라든지 무슨 또 그 피해 선수가 이런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경찰이 이 휴대전화 압수해 보니까 네. 조정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냥 SNS가 텔레그램, 외국에 이제 그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있는데 그 텔레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 이걸 썼느냐? 이것도 이상하고요. 네.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조정 코치가 심 선수한테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아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협박성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이걸로 봤을 때는 네. 심 선수의 주장이 좀 더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재범 전 코치는 이 휴대전화를 넉 대를 일단 경찰에게 제출했고요. 심석희 선수도 제출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이 관련, 성폭행 관련해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대화를 나눴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아마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서 아마 정밀하게 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 같은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보면요. 지금 조재범 전 코치 입장에서는요. 일단 사실 무근자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이 증거 분석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이 피해자들이 입었을 상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왜 말을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심석희 선수가 정말 어렵게 용기 내서 성폭행 사실까지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이후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우리 아이도 당했습니다라고 지금 잇따라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김동철 교수님. 네, 아마 이런 증언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1년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 A 선수가 네.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자, 알고 봤더니 네. 조재범 전 코치가 주먹으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귀를 때려서 고막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3주간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네. 결국은 인공 고막을 했답니다. 세상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 후유증은 트라우마로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네. 지금 조재범 전 코치는 습관성 폭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월지위로 폭행을 했었고 네. 여성들에게는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요, 이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요, 다른 학부모님들 얘기에 따르면요, 그 운동 연습할 때 보면 여러분, 이 학부모님들이 먼 발치서라도 아이들을 훈련하는 장면 봅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와서 훈련 장면을 보는데도 거기서 무차별 선수들에게 폭행했다는 그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요, 따로 탈의실로 데려가서요, 주먹, 발, 아이스 하키채, 스틱 있잖아요, 스틱. 뭐 마구잡이로 폭행을 행사했다는 게 지금 운동 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지금 피해 학부모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전 코치한테 폭행을 당했던 선수 있잖아요. 앞서 인공 고막 그리고 아이스 하키채에 맞아가지고 손목이 부러진 선수도 있었대요. 이 두 선수는 결국 운동을 떠났어요. 운동을 그만뒀답니다. 인생을 망친 거예요. 이렇게 망쳤던 조재범 전 코치가요. 뭐라고 하는지 일단 변호인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고소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일단 아마 이 부분 그거 같아요. 성폭행 지금 심석희 선수가 밝힌 성폭행 의혹 관련해서 일단은 조재범 전 코치 변호인은 16일 오는 16일 날 있을 조사에 대해서는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소 내용을 아직 확인 못했대요. 그런데 그 16일 조사 말고요.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혐의 관련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14일 항소심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항소심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아, 왜요? 검찰이 연기를 신청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단순 폭행으로 그냥 선고가 나버릴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대폭 감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의 혐의는 지금 단순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 성폭행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단순 폭행이랑 성폭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 선고도 하늘과 땅 차이고 네.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도 한번 지켜보자. 아하. 성폭행이 과연 혐의가 있는지 지켜보자. 그래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석희 선수의 고백에 용기를 내서 피해자분들이요. 지금 곳곳에서 나도 조재범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선고 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한 것 같아요. 심석희 선수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고 어려운 용기를 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재판장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가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저기 조재범 코치를 봤는데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가 지난달 17일입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요. 폭행 혐의 관련해서 항소심 첫 공판이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2심의 첫 공판이 있던 날이에요. 근데 왜 저 때 인터뷰가 저희가 들려드렸냐면요. 폭행 혐의 관련해서 1심 때는 심석희 선수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앞서도 얘기 나왔죠. 조재범 전 코치의 눈빛만 바라봐도 위축될 것 같다. 몸이 소스라치 놀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얼마나 그동안 지옥 같은 17살 때부터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조 코치로부터 발탁된 이후에 17살,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 되는 해 2014년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는 그냥 폭행. 네. 너무 어린아이니까 폭행.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성폭행도 같이 병과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특성이 있기는 해요. 여기가 보니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성적을 좀 올리겠다 하면서 훈계주는 과정에서 폭행과 성폭행이 믹싱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접촉하고 때리는 부위가 중요 부위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여하간 뭐 지금 현재는 그 17일 날 저렇게 증언하고 나오자마자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소장이 접수됐고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당분간 밖에 유출하는 거를 좀 안 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네.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증거인멸을 할까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고 네. 심석희 선수를 2번 정도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경찰도 이런 사건은 증거가 없잖아요. 네.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한 10건 정도 당했다고 했거든요. 아하. 그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또 검증하는 아, 작업을 그래요? 거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1차 이 검증 작업을 심석희 선수를 2차례 불러서 해보니까 네.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압수하고 이게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는 그 밝혀지겠지만 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조 전 코치는 정말 인간으로서 도리를 못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다면요. 일단 검찰의 수사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